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리뷰했던 책 중에 하나가 90년대생이 온다 네. 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네. 2000년대생들이 온다. 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지는 못하고 근데 책의 저자가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좀 봤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걸 네, 봤다는 네. 거죠. 그 2000년대생이 온다. 2000년대생이 지금 이제 2000년생이면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갓 이제 사회 초년생이거나 그렇죠. 대학을 다니거나 이제 그럴 텐데 이 학생들이 이제 저희 취업으로 오고 각 직업군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 학생들 이 학생들은 아니죠. 2000년대생들 네. 어떤 사회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00년생이 태어났을 때 급격한 저출산이 시작됐어요. 네. 어떤 상황이었죠? 우선은 사회가 좀 양극화도 심해지고 뭐 실제로 이 출산하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X세대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2000년대생들을 출산하고 2000년대생이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사실은 저희 X세대들 IMF를 겪었던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삶의 20대, 30대 이 시절들이.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그 2000년생들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후속이죠.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 현장으로 나오면서 이 친구들은 회사를 다닐 때도 또 마음가짐이 틀린 거 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이 2000년생의 가장 기본 마인드는 한 직장에서 내가 뭐 뼈를 묻는다가 아니라 이 구독한다. 회사가 나를 구독한다. 그래서 나도 회사가 필요할 때 그리고 회사가 나를 필요할 때 서로 잠깐씩 근무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많이 회자됐던 게 가족같이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였는데 요즘은 절대 그게 불가하다는 거죠. 2000년대생들이 인식하는 것은 나라는 소중한 자원을 회사에서 월별 구독료를 내고 나를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회사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직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 회사와 나의 계약을 맺은 그 내에서만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회자됐던 것 같아요. 네. 뭡니까? 내가 결국은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지금 투자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짧게 하고 그만두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본인의 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평생 직장의 개념. 참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이질적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일들을 할 때 항상 내 일처럼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집중해 왔고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000년대생들이 볼 때 저는 굉장히 한심한 그렇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2000년생들은 이 어린 시절부터 검색이라든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또 부모 세대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결말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직군들이 결론을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명성에 기반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이제 습득했고 이 습득을 바탕으로 이제 직장에서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한지 아세요? 합리성. 맞습니다. 네. 원칙과 규칙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업무 지시나 업무의 하달에 있어서 규칙과 원칙에 의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디지털 매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디지털 AI 인간형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저자가 밝히는 거는 이 2000년생으로 대변되는 사회 변화라고도 좀 보고 있고요. 또 2000년생의 그 특징을 가장 잘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어떤 희생이라든가 사명감에 의존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조직적인 생활 문화 혹은 개인의 생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도 어떤 기승전결이 갖춰진 배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딱 본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의사소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대성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코비아 네. 전화로 예측 불가능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리 채팅으로 내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문자를 말보다는 자막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자 보낼 시간에 전화를 해요. 네. 근데 왜 2000년대생들은 문자를 보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대방을 내가 갑자기 연락하는 거 혹은 내 연락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답변할 수 있는 문자가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준비했더라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어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로 인한 본인이 준비하고 의도한 답변을 주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나노 사회 말할 때 이제 저희가 했지만 2000년대생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 혼자 여행 가는 이제 2000년대생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본인의 취향이나 관심이 있는데 타인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나의 취향과 이 판단에 대해서 우선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사명감이나 열정페이를 기대하면 안 돼요. 야, 우리 조직이 잘 돼야지 너도 잘 되는 거고 너도 잘 되는 거고 그것이 너를 위한 거야. 이거는 안 통한다는 거죠. 결국은 너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면 이러한 대가가 있을 거고 너는 이렇게 성장하고 그것을 인해서 너는 발전할 거야. 이 길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아래 사람, 이제 하위 직원들한테 추가적인 업무 부여 시에는 톤과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톤과 맥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왜 너가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근거라든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2000년생이 뭐 온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교직사에도 이미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식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무조건 열심히 해봐. 뭐 업무라도 이런 것도 다 배우면 다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거에 한번 배워볼 생각이 있느냐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설득하는 걸 잘못 설득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죠. 개인주의와 합리성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말 같아요. 합리성 우리가 근데 그동안 이제 합리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보면서 참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절차가 갖고 있는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2000년대생들은 일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타당하고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주의라는 건데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그렇게 실천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역시 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합리성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2000년생들이 서구에서 이렇게 해오던 합리주의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변화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불필요할 정도로 일을 하고 약간 건강에 무리가 올 정도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년생들의 이런 합리성이라든가 개인성 그리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단순히 어린 젊은 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 같아요. 이 2000년대생의 특징,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저희가 이제 어찌 됐든 저희는 2000년대생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 자녀들이 2000년대생이죠. 우려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우려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직사의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것처럼 이제 이 개인주의에만 본다면 이 집단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교직 사이에 어려움도 있으면 그거를 표출할 수도 있고 같이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나는 탈출하겠다 이런 아니, 생각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선생님들 중에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고 뭐 뭐 퇴근 후에 뭐 여러 가지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도 이제 많이 듣고 있었어요. 교대생들도 이제 교대에서 어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보다는 이제 반수를 하거나 어떤 징검다리로 생각한다는 거.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의 되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 집단이 더 이상 어렵다. 나는 나가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집단 안에서 또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개인의 잘못이고 개인의 책무성인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직을 우선시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 병 걸려요. 너무 헌신하고 흡사하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로서 혹은 직원으로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면은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분절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친구들이 이제 나노사의 특징, 느슨한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립되고 왜곡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경험, 실제로 이제 이런 스킨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계 속에서 얻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을 갖기 전에 본인이 생각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겪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딘가요? 일본이 아마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는 중장년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일부러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버는 돈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이나 가고 취미 활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개인주의적인 관점 이런 것들은 존중하고 합리주의 존중할 수 있지만 자칫 염세주의나 고립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 이 개인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학교 같은 데도 보면은 교직원들 중에 특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치게 관계 형성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과 막연하게 피하는 건 틀리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라면 그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 있는 게 혹시 그 개인으로 보나 공동체로서의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떠한 우리 사회가 이제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자유로운 이직도 필요할 수 있고 그 이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로드맵을 짜가는 건 맞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돼야 되는 건 또 맞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개인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직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변화가 느리다. 일반 회사에서 다양하게 이미 유연하게 변화된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학교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더 어려움을 느끼고 뭐 이런 그냥 탈출하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대선생님이 탈출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MZ세대의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이직률들이 그러니까 2, 3년 차에 퇴사 인원이 많고 신규 교사들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제 이 좋은 직장이라고 일컫던 교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들은 그거는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떠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구성원들을 정말 유인할 수 있는 그 조직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연수원 같은 경우는 신규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는 이제 멘토링 연수들을 이제 하고 있고, 우리 신규 교직에 입직한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신규 교사 연수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학교 내 배치되었을 때 이런 멘토링, 집단 컨설팅 이런 형태의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직이라는 것을 잘 맞는 분들은 있어야겠지만 정말 교직이 아니다. 부모님 뜻에 따라서 점수에 맞춰서 교직에 오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직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도 여러 인사위원회나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젊은 선생님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협의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교육 사업에서도 그분들의 생각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조직이 역동적인 조직으로 살아있는 조직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그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이 이제 따라오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대현 선생님 말씀이 맞고 이제 다시 이제 2000년대생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2000년대생들의 교직 현장 적응에 대한 저희가 콘텐츠들을 몇 개 찍었었죠. 이제 거기에 소개됐을 텐데 그런 지원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알고 존중하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2000년대생들이 사회 각 직군에서 이제 신규 직원들로 이제 프레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 선생님도 저도 이 친구들을 공부하고 저희 스스로도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그 2000년생들의 생각은 저도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용기나 합리성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도 상당히 거꾸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배우지 말고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리버스 멘토링 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젊은 분들한테 그 새로운 감각이라든가 판단이나 생각을 좀 배운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CEO나 상위 직군이 하위 직군에게 컨설팅을 한다. 적용력 연차의 직원들한테 컨설팅을 한다 생각하지만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를 아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꼰대처럼 무엇을 충고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는 거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 팀장 이상 이제 간부 리더십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H 대기업이죠. 그 연구원에 이제 신규 직원하고 같이 협업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이제 밝은 에너지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왠지 서투를 것 같았지만 그 친구가 일하는 프로세스들을 보면서 와 저런 시각도 있구나 저런 관점도 있구나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조직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00년생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가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이라고 하는데 전 이 초자율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의사결정에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해서 수행할 수 있다. 그건 상당한 큰 성취가 있거든요. 단순히 급여 이상의 성장과 배움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교직이 이 2000년생들한테 젊은 선생님들 이런 거를 과연 가능하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의문을 표시합니다. 근데 자율성을 주기 전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의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대성 선생님 덕분에 2000년대생이 온다.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이분들도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제 맞이하게 됐군요. 네, 그래서 사회의 변화인 것 같아요. 2000년생이 가장 그거를 특징을 잘 갖고 있지만 우리도 결국은 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